많은 분들이 70세가 되면 이제는 모든 친밀함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무슨, 이런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접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70세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사랑도, 따뜻함도, 가까움도 여전히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조금 더 부드럽고 깊어진 방식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걱정들이 있죠. 내 건강이 괜찮을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혹시 실망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먼저 이야기했다가 이상하게 보이면 어쩌지? 이런 감정들은 모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가까움을 느낄 권리가 있으며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필요한 것은 젊을 때의 힘이 아니라 지금의 몸에 맞는 올바른 접근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안전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행복한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60, 80대를 위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도록요.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70세, 80세가 되면 많은 분들이 친밀함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 고령층 대상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어르신 중 약 40%가 여전히 성생활 또는 다양한 형태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받고 싶고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싶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이 나이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친밀함은 젊었을 때처럼 크고 강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조금 더 오래 안아주는 포옹, 몸을 풀어주는 가벼운 마사지, 잠들기 전 나누는 따뜻한 대화. 이런 순간들이 때로는 어떤 신체적 행위보다 더 깊은 만족과 행복을 줍니다. 제가 만난 77세 부부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몇 분만 마사지해요. 어떤 날은 그냥 말없이 나란히 누워있기만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70세 이후의 친밀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달라지고 더 깊어질 뿐입니다. 70세가 되면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여러 변화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다고 해서 친밀함의 능력을 잃는 것도 아니고 예전보다 못하다는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압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 발기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거나 지속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에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무력감이나 남성성 저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완전한 발기가 아니어도 충분히 깊고 따뜻한 친밀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친밀함은 힘이 아니라 감정과 연결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질건조가 가장 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안전하고 부드러운 윤활제, 점막을 보호하는 크림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습니다. 조금만 적절한 도움을 더하면 몸은 훨씬 편안해지고 친밀한 순간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70세의 몸은 30세와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돌보기 시작하면 친밀함은 오히려 더 깊고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70세 이후 많은 분들이 하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젊었을 때 익숙했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이 위에 올라가는 전통적인 자세는 30대, 40대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불필요한 압력과 부담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남성이 상체의 체중을 가슴과 배 쪽으로 실으면 심장이 더 강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쉽게 피로해지고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허리와 무릎 관절에도 큰 압력이 가해져 관계 후 통증이나 근육 경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고관절, 아랫배, 척추에 불편함이 생기기 쉽고 신체의 긴장이 높아져 자연스러운 친밀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전처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의 몸에 맞는 안전하고 편안한 자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옆으로 누워 서로 마주보는 자세는 70세 이후 부부에게 가장 이상적인 자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주는 부담을 줄여주고 허리나 무릎에 체중이 실리지 않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호흡과 속도를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친밀함이 더 깊고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또 하나 유용한 팁은 부드러운 베개나 수건을 엉덩이 아래나 무릎 사이에 가볍게 받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몸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고 통증을 줄이며 따뜻한 시간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70세 이후의 친밀함은 힘을 쓰거나 예전 방식을 억지로 반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몸을 이해하고 더 안전하고 더 부드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있습니다. 70세 이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실수 중 하나는 모든 것을 너무 빨리 시작하거나 젊었을 때처럼 강한 리듬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몸은 더 이상 스위치를 켜듯 바로 반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몸이 천천히 따뜻해지고 근육이 이완되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깨어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50분만 부드럽게 워밍업해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심장은 더 안정되고 몸은 부드러워지고 두 사람의 감정도 훨씬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반대로 서두르면 관절이 쉽게 아프고 호흡이 가빠지고 두 사람이 같은 리듬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70세 이후의 친밀함은 더 이상 힘이나 능력을 보여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드러움과 느림, 그리고 서로를 기다려주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손끝에 가벼운 터치 하나, 함께 맞추는 깊은 호흡 하나가 오히려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서두름을 내려놓는 순간 노년기의 친밀함은 더 깊고 더 평온하고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70세 이후 많은 분들이 몸이 좀 풀리겠다는 생각으로 가까워지기 전에 술을 한두 잔 마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보기와 달리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술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심장이 더 강하게 일하도록 만들며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 움직임을 정확히 조절하기 어렵게 하고 잘못된 자세나 근육 긴장,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이 있는 경우 아주 적은 양의 술도 혈압 변동, 어지러움,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관계 중이나 직후에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친밀함은 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맑은 정신, 편안한 호흡, 부드러운 마음가짐이 몸이 가장 안정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은 감정이 생기면 바로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몸은 갑자기 움직이기보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처럼 부드러운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들어가면 심장이 갑자기 뛰고 관절이 아프고 호흡이 흐트러져 두 사람이 같은 리듬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워밍업과 쿨다운, 이 두 단계는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가까워지기 전 와음업 시작하기 전에 몇 분만 몸을 천천히 풀어주세요. 어깨를 돌리거나 고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거나 손목을 가볍게 풀어주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가벼운 마사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깨를 쓰다듬고 등과 허리를 부드럽게 만져주거나 따뜻한 손을 허리 쪽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천히, 일정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제대로 준비되면 감정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심장 박동도 안정됩니다. 가까워진 후 쿨다운.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가장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끝나자마자 갑자기 일어나거나 자세를 빠르게 바꾸면 안 됩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혈압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순간의 어지러움, 혈압 저하, 호흡 곤란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그대로 누워서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고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시간을 주세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나란히 누워있는 것,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몸의 균형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최소 10분은 그대로 누워 계세요. 심장과 혈압이 안정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깊이 연결되는 순간, 쿨다운은 단순히 안전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손을 잡거나 가볍게 미소를 나누거나 말없이 함께 편안하게 숨을 고르는 그 순간, 이 평온함이 바로 70세 이후의 친밀함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중요한 사실 연구에 따르면 70%의 사고는 워밍업과 쿨다운을 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하지만 단 몇 분만 준비한다면 경험은 훨씬 더 안전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훨씬 더 만족스러워집니다. 70세 이후에 나타나는 친밀함의 어려움은 몸이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보다 매일 복용하는 치료약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조금 민감한 주제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면 복잡한 시술이나 치료 없이도 친밀함의 질이 놀라울 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4가지 약물은 신체 반응과 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1. 고혈압 약. 일부 고혈압 약, 특히 베타 차단제 계열은 남성의 발기강도를 약하게 하거나 가까워지려 할 때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쇠약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흔한 부작용입니다. 다행히 요즘은 성기능에 영향을 덜 주는 신세대 혈압약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약을 조절하면 상태가 확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 약. 혈당이 불안정하면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기 쉬워 몸의 민감성과 성적 반응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혈당이 안정되면 몸의 반응 또한 서서히 회복됩니다. 즉 충분히 개선 가능한 문제입니다. 3. 심장약. 이 그룹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질산염, 니트레이트, 성분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등과 절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약이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고가 내가 어떤 약을 먹는지 몰라서 혹은 광고를 보고 그냥 사서 먹어서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호르몬제 및 기타 보조제 폐경 이후 여성들은 건조함이나 성욕 저하를 자주 겪습니다. 이 때문에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와 상의해 용량을 조절하거나 안전한 윤활제를 함께 사용하면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경고 문제의 상당수는 약을 스스로 조절하려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인터넷에서 약을 임의로 구매 스스로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기 영향이 걱정돼 임의로 약 중단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기적의 약 복용 이런 행동들은 도움이 되기보다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제가 만난 73세 남성분도 광고를 보고 혈압약을 바꿨다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해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적절한 약으로 조정하자 건강도 친밀함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중요한 인사이트. 실제로 노년층 성기능 문제의 80% 이상이 약물과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은 단순한 상담만으로 해결됩니다. 약이 영향을 준다고 느껴지면 혼자 참거나 임의로 약을 바꾸지 말고 반드시 의사에게 상담하세요. 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70세 이후에도 안전하고 편안하며 자신감 있는 친밀함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70세 이후의 친밀한 순간은 근력이나 체력보다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결정하는 핵심은 비싼 보조제나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식습관입니다. 말하자면 몸의 유연함과 설렘의 80%는 올바른 영양에서 시작됩니다.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음식들, 심장, 혈관, 에너지 대사를 안정적으로 도와주는 음식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삼치 등은 오메가
삼가 풍부해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은 좋은 지방을 공급해 호르몬 균형과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녹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등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몸을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과일 바나나, 키위, 베리류는 심장 건강을 돕고 피로를 줄이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 술 혈압 변동을 심하게 만듭니다. 강한 커피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방해합니다. 튀김, 기름진 음식 혈액순환을 느려지게 하고 몸을 무겁게 만들어 친밀함을 방해합니다. 실천하기 쉬운 하루 식단 예시 아침, 통곡물 빵, 삶은 달걀, 신선한 과일 점심, 생선 또는 닭고기, 그리고 넉넉한 녹색 채소 저녁, 가벼운 죽, 수프 또는 찐 채소, 가벼운 저녁 식사는 속을 편안하게 하고 숙면을 도와주어 전반적인 활력을 높여줍니다. 건강기능식품주의 많은 분들이 기력 회복, 활력 증가, 젊어지는 보조제를 추가로 찾곤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이 생기면 혈압 상승, 부정맥, 두통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결론, 올바르게 먹으면 몸이 더 가볍고 건강해질 뿐 아니라 마음도 더 맑아지고 안정됩니다. 그 결과 70세 이후의 친밀함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훨씬 더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70세 이후에는 올바른 운동 습관이 영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통증을 줄이며 친밀한 순간에 대한 자신감도 높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안전한 운동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1. 하루 30분 걷기.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운동 천천히 또는 중간 속도로 무리하지 않고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몸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호흡을 깊게 만들어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따뜻한 감정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브릿지. 엉덩이 들기 바르게 누운 뒤 무릎을 가볍게 세우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려오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허리 아래 근육, 고관절, 그리고 친밀함과 직접 연결된 골반저근을 강화해 줍니다. 하루 10-15회만 해도 몇 주 뒤에는 몸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3케겔 운동,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근육 골반저근을 50초간 조였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하루 10-15회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케겔 운동은 조절 능력을 높이고 감각을 더 섬세하게 만들어주며 노년층의 요실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야 할 운동, 무거운 역기 들기, 고강도 HIIT 운동,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 이런 운동들은 혈압을 빠르게 올리고 어지러움이나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70세 이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결론, 올바른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몸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어 안전하고 자신감 있는 친밀함의 기반이 됩니다. 70세 이후의 친밀함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60%는 감정과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슬픔이나 걱정이 오래 쌓여 있다면 자연스러운 친밀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가족 문제, 건강 염려, 장기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욕구와 감정을 조용히 약하게 만듭니다. 감정의 근원을 정확히 알아보기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의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건 무엇일까? 언제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을까?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기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감정은 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조금 긴장돼요. 최근에 마음이 자꾸 가라앉고 잠도 잘 안 와요. 이 한 문장이 서로를 이해하고
기대어 갈 수 있는 따뜻한 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함께하는 편안한 시간 만들기.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차 한 잔. 매일 20, 30분의 가벼운 음악 감상. 혹은 천천히 함께 걷는 산책. 이런 작은 시간들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관계의 온기를 되살립니다. 70대 부부 한 분은 잠들기 전에 함께 음악을 들었더니 예전의 따뜻함이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오래 지속될 때는 전문가 상담하기 불안이 길어지거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며칠씩 마음이 가라앉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70세라는 나이는 사랑이나 친밀함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더 깊어지고 속도가 더 부드러워지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 소중해지는 시기입니다. 몸을 이해하고 건강을 잘 돌보고 마음을 가볍게 유지한다면 이 나이의 친밀함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를 조금 더 믿고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손길을 느낄 자격이 있으며 서로에게 연결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셨으면 합니다. 건강한 식사, 가벼운 운동, 진심을 나누는 대화, 그리고 매일 함께하는 작은 시간들, 이런 습관만 지켜도 70세 이후의 친밀함은 충분히 안전하고 부드럽고 행복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60, 80대를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도록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노년을 계속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